난 네가 원하는 거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어머 이건 사이대. 까치야. 꼬리꼬 밤새 수다. 오. 여기 보고. 이쪽 보고 있어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꼬리꼬 꼬리꼬 밤새 밤새 수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는 안 작가입니다. 네, 안작가 남편 박만석입니다. 아니 여기서 그런 걸 밝히고. 댓글도 문학이 될 수 있다. 댓글 작가 김훈입니다. 다들 그게 많이 연습했던 거랑 다른 멘트를 치시네요. 저는 시골 청년 Y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할 작품에 대해서 네.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 할 거는 공포의 외인무단이에요. 까치, 내 사랑 까치, 잘생긴 까치. 제가 사랑하는 남자예요. 이 오빠가 80년대 만화 중에 가장 잘생긴 오빠예요. 사기 캐릭터죠. 지금 생각하면. 그렇죠. 순정파의 네, 예, 의지 만렙. 네, 예, 스토커죠. 승부 조작. 80년대 스토커. 그쵸, 승부 조작. 세상에 그 볼을 갖다가 끝까지 쥐고서 안 놓을 줄이야. 그러게요. 아니, 그쵸? 저는 이 만화를 못 봤는데 이 만화에 대한 그 전체적인 줄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네, 줄거리는 이거는 야구를 소재로 한 스포츠 만화고요. 네. 근데 야구는 그냥 거들 뿐. 진짜 제가 생각하는 얘기는 요거는 사랑 얘기죠. 징글징글한 사랑 얘기. 이 죽일 놈의 사랑 이야기. 네네. 근데 어떤 분은 무협 한 편의 무협 만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 굉장히 그러니까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보는 게 다른 것 같아요. 두 분도 똑같이 생각하시는지 그냥 궁금하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 때 이게 만화책을 그때 난 처음 그 완결된 단행본을 봤는데 80 뭐 한 6년 뭐 그 정도일 텐데 그때가 어쨌든 프로야구도 어쨌든 막 붐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프로야구가 또 만화로 나왔고 거기서 말 그대로 외인 구단이 난 야구에 좀 방점을 떠서 뭐 지옥 훈련이 제일 기억에 나죠. 그러니까 그놈의 지옥 훈련. 그게- 그것만 가면 다 되는 걸로 해결이 나고 말이야. 하나의 단어가 됐죠. 네네. 어디 외딴 곳에 네. 가서 섬에 혹독한 가둬놓고. 훈련을 한다. 이게 이제 지옥 훈련이라는 아. 예, 하나의 단어가 된 시초가 된. 정말요? 그 전에는 지옥 훈련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나요?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개념이 예, 산발적으로 갈 생각도- 쓰였으나 전 국민이 다 아는. 지옥 예. 정말 목숨을 예. 거는 사투. 그런 건 없었다.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여기서 네. 살아서 나가야 된다 뭐 이런. 혹은 뭐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실미도의 그쵸. 예, 실미도가 모티브가 좀 되지 비슷하다. 않았냐. 그럴 수도 있겠네. 나를 밟고 가라. 이제 그런 것도 있었죠. 예. 그래요. 그래서 주인공들이 되게 많아요. 제일 주인공 까치랑 엄지인데, 요 마동탁. 우리 마동탁 사실은 지금 현재에서 가장 각광받는. 지금이었다면. 네, 지금이었다면 이 마동탁은 정말 그러면 뭐지? 잠깐만. 성공의 아이콘이에요. 캐릭터 소개로 가는 건가요? 줄거리를 한번. 줄거리 만화 야구 이야기, 사랑 이야기. 이게 줄거리 다 해. 뭐 주인공이 줄거리를 뭐를 원래 어떻게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네. 그래요.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많을 사실은 것 같아요 지금. 네. 이제 이런 거죠. 까치랑 엄지가 이제 한 동네에 살았어요, 그렇죠? 네. 한 동네에 살았는데 까치는 엄지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게 됐나요? 글쎄 뭐 사람이 기억이 사람 잘안 좋아하는데 나왔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요 까치가요. 원래 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네. 아빠 밑에서 사는데 아빠가 술주정뱅이인 거라 맞아요. 아들을 네. 사랑하긴 하지만 술 네. 먹으면 때리고 잘 네. 관리를 못해서 맞아요. 애가 냄새가 났대요. 잘 관리도 못하고 사실 옷도 잘 못 입었겠죠. 근데 그래서 친구들이 반 짝꿍이 될 때마다 얘 냄새 난다고 싹 바꿔달라고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여자애가 그러면 그냥 냅두는데 남자애가 그러면 이제 며칠 혼내주고, 있다가 혼내주고. 짹소리 못하게 혼내주고. 근데 엄지가 짝꿍되는 순간 엄지가 안녕 그러면서 이 이쁜 아이가 막 냄새 난다는 소리도 없이 막 이러니까 까치 완전. 혹시 뭐 축농증이 아니었을까요? 잠깐만 근데 엄지가? 자꾸 일단 전체적인 줄거리를 한번 훑고 넘어가면 안 네. 될까요? 중간 에피소드는 그 뒤에 얘기해도 되니까
왜 줄거리를 얘기를 못하게 만드세요? 줄거리가 지금 요구만큼 그러니까 얘기했는데 줄거리를 얘기를 못하게 만드시죠. 아니 일본에서 그게 지금 중요해서 까치가 왜 엄지를 좋아하게 됐느냐 모두 다 외면할 때 얘 하나만 나를 감쌌어. 아. 그러니까 항상 사랑에 굶주려 했던 이 아이가 그 백두산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요 백두산이 가장 친한 친구인데 얘가 항상이 아니라 까치를 옆에 보면서 이 새끼 괜찮은 새끼인데 뭔가 하나가 빠진 거야. 근데 항상 걸리는 게 뭐냐면 사랑에 대한 애정결핍. 애정결핍. 애정결핍은 정말 별의별 걸 다 만들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어쨌건 그 엄지가 근데 얘가 봤던 거예요. 시장통에서 자기 아빠한테 맞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를 봤던 거야. 그래서 이 착한 엄지가 얘는 또 착하기는 해. 진짜 제일 무서운 건데. 그니까요. 막 세 다리 세 다리는 아니지. 양다리에 네. 막 이 굉장히 욕 먹잖아요. 양다리의 미녀죠. 민폐 캐릭터죠. 지금으로 하면. 근데 그녀가 없었으면 이런 드라마는 또 안 나온 이어지고. 거예요. 네. 참. 큰 얼개에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불우했는데 나름 야구에 대한 재능은 엄지를 통해서 또 야구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까치가 이렇게 잠깐. 그래서 오해성이 야구를 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프로로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인 거예요? 아니면은 일단은 네. 프로야구 선수가 되죠. 네. 되기 전에 엄청난 투수였어요. 투수. 원래 근데 이제 포지션은 어깨가 다쳤어요. 네. 근데 어깨가 다친 게 아까 이제 그 아버지의 영향도 있어요. 여러 가지 아버지가 이제 통해서. 술주정뱅이 이제 그 생활 능력이 좀 없으신데 네. 근데 열차를 타고 이제 우리 혜성이를 데리고 이제 서울로 상경하다가 열차표를 살 돈으로 술을 드신 거야 이분. 그래가지고 이제 검표를 하러 오는데 뛰어내리게 되죠. 그거 어떻게 기억을 하세요? 그 어저께 그쵸. 급하게 이렇게 디테일한 건 저도 사실 기억이 안 났어요. 나 깜짝 놀랐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데 어깨를 다쳐요. 그래서 타고난 감견이었지만 핸디캡을 안고 근데 죽어라 던지는데 어깨 부상이 오죠. 그치. 그래서 부상 있는 이제 상태에서 시리에 그래서. 빠졌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운명의 인물을 만나죠. 손병호 감독. 나를 밟고 가라. 안성기. 안승기 그분이 나오십니다. 나를 쏘고 가란다. 아우 이분 찾아야 되는데. 신이도는 나를 써. 그래서 그 감독을 만나서 그러니까 뭐 지옥 훈련을 지옥 훈련을 하게 되죠. 프로로 거기에는 이 주요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각종 이제 그 야구판에 있었으나 쇠락한 이제 그쵸. 좌절을 맛본 사람들이 인류가 아니고 거의 그러니까 상류에서 더 밀려난 바닥 인생들을 바닥 긁어모으죠. 인생이죠. 그게 네. 사람들을 그쵸. 마음을 끌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하극상이라던가 이 어떤 사람들이 인종차별, 메인이 아니지. 그 다음에 또 야구 선수 치고 너무나 또 이분은 그냥 연습 파트너, 마동탁의 그냥 너무 연습 소심한, 파트너였어. 너무 소심한 투수. 그다음에 아들 또 앞에서 막 너무 모욕을 당하고. 키가 왜소한 최경도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네. 지옥 훈련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메이저 리거급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네. 그 구단이 성공을 하게 되는 이야기인 건가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좀 그렇고 등장이 되게 드라마틱해요. 그쵸. 일단은 그 시즌에 앞서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때 다 선언을 이긴다. 하죠. 무전무패로 해서. 무패 전승을 하겠다. 어. 참 말도 안 되는 건데 네. 묘한 만화니까요. 묘한 흡입력이 있어요. 그쵸. 예. 속해야지. 만화니까 할 수 있는 거지. 전승을 하겠다. 네. 그리고 해내죠. 뭐 8할 타자가 나오고요. 외파리 8할 타자. 외파리. 외파리가 예. 파란 타자예요. 외파리. 그리고 혜성이는 예. 포지션을 바꿔요. 타자로. 타자로 바꿔서 핸디캡 그러니까 막 홈런을 빡빡 치는 타자는 아닌데 정말 머리가 좋게 그렇죠. 이렇게 좋게 해서 정말 얘가 이제 완전히 뭐 하나 탁 얘를 등판을 시키면은 뭔가가 이제 이기게 되고 막 그렇죠. 전환이 되고 근데 전승 이런 우승 거를 못해? 해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혜성이 때문에 네, 나또 마지막에. 스포 왔네. 네. 줄거리 그러면 스포. 그 결말이 그러면 네. 그 팀이 이게 공포의 외인 구단이라는 팀 이름인 건가요? 팀 이름이 뭐예요? 팀 이름 아마 서부팀일 거예요. 서부팀. 네, 서부. 이거 다잘 기억. 그래서 소가림인데 맞아요. 왼쪽 오른쪽 색깔이 다르잖아요. 소. 서부. 네. 그럼 그 서부 팀이 라이벌을 꺾고 뭐 우승하는 얘기인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그쵸. 항상 이제 라이벌이 봉타기가 나오죠. 있네요. 예. 봉타기가 인류예요, 인류. 예. 이 아저씨 제일 잘 나가요. 예. 일본에까지 천재 자기가 타자. 돈 들여. 아니 얘가 엄지랑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으로 일본을 딱 가더니 거기서 현지 훈련을 하는 거야. 구단을 돌아다니면서 불쌍한 엄지. 엄청난 프로네요. 그러니까 동부팀 그러면 마동타. 그러니까 엄지는 딱
내가 잘못 결혼했나? 이 생각에 신혼 초서부터. 마동탁의 팀 이름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나? 마동탁 거기 팀 써 있을 공부팀? 텐데. 뭐 그런 거 같네. 맞아. 그래서 아유. 그러면은 결말은 어쨌든 마동탁과 싸워서 이기면서 뭐 끝나는 결말 아니죠. 못 그렇죠. 이기죠. 못 이기면서 계속 이겼다가 비극이 마지막에서 엄지 얘가 마동탁이랑 결혼했잖아요. 디테일한 에피소드는 나중에 아니 이거 싹 중요해요. 밝히시죠. 중요한 얘기예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제일 디테일한 에피소드 나중에 밝히시고 좀 제발 줄거리 얘기를 끝내자고요. 언제 끝나요 그래요. 줄거리 그래 얘기가.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은 라이벌한테는 지지만 어쨌든 다 이기다가 라이벌한테 지고 끝나는 그 약간 비극적인 스토리인 거군요. 비극적이고 엄지가 뭐 이것도 밝혀야 돼요. 그렇죠. 미쳐요. 정신줄을 놔요. 네, 혜성이의 어떤 비극이네. 그 예. 자기를 사랑하는데 자신을 던지는 모습을 보고 예 그리고 관객도 같이 이제 거기서 그쵸. 정신줄 놓죠. 관객들도. 예, 그 그렇게 일종의 되고. 까치는 저기 예, 장님이 또, 되고 예, 불구 판정, 완전 장애 비극이네요. 판정 받습니다. 80년대 눈물 찔찔.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더 막 인상 깊었던 만화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은 굉장히 파격적인 결말인데 뭐 해피엔딩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치정 관계 얽히설기 돼 있고 스토커. 예 스토커고 결혼한 여자 계속 사랑한다며. 난 네가 원하는 거 네. 뭐든지 할 수 있다며. 이때 꽃미남이 나온 게 처음이었어요. 그렇죠. 우리 최재성 오빠. 예. 설마 엄지신가요? 네. 엄지입니다. 이보희 네. 씨인데 되게 지금도 고우시지? 너무 예쁘지. 근데 당시 예쁜데 캐스팅에서는 좀 누나 같다. 비난을 받았어. 어. 예. 지옥훈련 간 사이에 네. 엄지랑 2년 동안 연락이 안 된 거라. 그래서 엄지가 그래서 마동탁이랑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난 이해가 안 가지. 그러니까 좀 뭘 못 기다려. 2년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생각하면 2년 사이에 죽었다는 생각을 하나? 그냥 마동탁한테 가고 싶었던 거지. 카톡이라도 해주셨으면 그러니까 뭐 이게 대사 유명한 거 있잖아. 전화라도 했었으면 그러니까 마동탁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것도 욕먹었어. 이 오빠 얼마나 잘생겼는데 맹상훈이 이렇게 나왔죠. 슬림하게 맹상훈. 생겼는데 예. 네 진짜. 아마 이게 86년도 영화일 거예요. 그래요? 예. 열심히 예, 준비하죠. 그때 86년도 영화인데 83년에 네. 이 만화가 나왔는데 3년 만에 영화가 됐어요. 진짜 얼마나 인기 있었어요. 히트가 된 건지를 정말 엄청난 그리고 저 난너에게란 노래는 당시 국민 가요 가요 톱10을 석권을 합니다. 맞아요. 그 당시 유명했던 노래가 좋았어, 진짜로. 조용필 이런 분들 다 누르고 저 노래가 그랬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진짜. 만화가 그래도 그 당시에 우리 이거 모르면 간첩이야. 네, 한국 사회에 엄청난 아니야 영향을 간첩도 알 미쳤다는 거야 이거는. 간첩이니까 알 수 있어. 그렇죠. 간첩이 더 잘할 수 있어. 네. 근데 진짜 공포의 외인구단을 만화책으로 안 본 사람은 영화라도 봤던가 이렇게 아니면 대화가 안 되는 그 시대였어요. 닉네임이 뭐였죠? 저요 안 작가입니다. 안 작가님이 그 만화방을 하셨을 때 그게 있었나요? 그럼요. 제가 실시간으로 봤습니다. 만화 나오면 따끈따끈한 거 받아서 내가 볼만하면 이제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내 거 뺄 거 받고 나는 주인이니까 못 보고 막 저 사람 빨리 보기까지 기다리는데 또 다음 사람 넘어가고 진짜. 그 당시 만화가게 할 때 기본 갖추는 질은 한 질이 아니면 뭐 여러 질을 그게 한 32권 정도 나왔을 거예요. 얇게. 아니 그러니까 얇게. 한 세트만 넣는 거 아니면 뭐 한 두 세트, 세 세트 그때 해가지고 그 생각을 못 하고 하나만 넣고 팔았어. 하나만 넣고. 그러면 그래서 되게 많이 넣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게 또 좀 주문하면 되는데. 근데 그때 아이스 커피나 좀 팔아볼 걸. 그 생각을 못했네. 그러게요. 같이 팔았으면 대박 나셨을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진짜 우리 집에 진짜 온갖 아저씨들 청년들 내가 생각에 그게 아저씨였는데 아저씨가 아니지 청년들이지 진짜. 맞아요. 한 20대 초반일 것 같아요. 다양했어요 네. 진짜. 많이 왔었어요. 근데 근데 얘기가 잠깐 새는데 만화방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궁금한 게 요새는 웹툰이든 뭐 아니면 만화 연재든 해갖고 주면 주, 달이면 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때 공포의 외인구단은 그런 게 없었나요? 연재가 2주마다 없었나요? 한 번 나왔던 것 같아요. 2주마다 한 번씩 어딘가에 연재가 됐었던 거예요? 아니죠. 단행본으로. 공포의 단행본으로? 외인구단은 대본 소용 그걸 대본 소용 대본 만화라고 하는데 그때 얄팍해요. 그랬어요. 한 권에. 그래서 빨리빨리 뺐는데 그래도
이 공포의 외인구단이 이러면 이제 작가님 소개로 들어가는데 원래는 까치의 오계절, 뭐 나라라 까치야, 뭐 국경의 갈가마기, 시모노세키의 열풍 요런 것들이 미리 전작에 깔린 인기가 있었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까치의 오계절은 사실 이현세 작가. 일본 소설 빙점을 이제 모작을 하신, 아까 뭐라고 그러지? 그렇게 각색? 하신 거라서, 그 작품은 다시 볼 수는 없긴 하지만, 눈물 콧물. 그때는 진짜 체류성 만화가 많았거든요. 원래 이상무 선생님이 체류성, 그러니까 눈물 콧물 쫙쫙 뽑는 거. 이상무 선생님이 완전 그거에 최고봉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그 분위기로 이제 이현세 선생님이 성인 만화로, 그러니까 굉장히 쇼킹했어요. 그러니까 무협 만화가 아니고, 야한 만화가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정상적인 만화인데 이게 성인 쪽에 우리가 그 전에는 독고탁은 사실은 좀 명랑 만화 그렇죠. 약간 발전한 스타일이었었는데 네. 그때 이현세 선생님이 나오면서 모두가 완전히 반해버린 거예요. 성인물, 그러니까 성인물이라고 해서 야하다라는 게 아니라 성인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수준의 그림과 함께 그렇죠. 내용과 함께 네. 깊이감, 사랑 얘기를 다뤄도 이제 독고탁이 사랑 얘기를 다루긴 사랑하기는 좀 힘들었죠. 그래요. 그냥 그 언니를 좀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지. 주인공 언니가 좀 맞아. 잘 대해주고 이런 거지. 막 사랑 때문에 막 죽고 싶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현세 선생님이 처음이었었어요. 허영만 선생님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상무 선생님이랑 허영만 선생님이 이렇게 오다가 근데 허영만 선생님도 사실은 성향이 사랑 얘기는 아니에요. 자르고 싶어요. 아니 여기 카메라 자꾸 멀어지셔서. 자꾸 우리 김은 신경 작가님이 써주세요. 지금 얼굴 반만 나오고 그래서 나중에 편집할 때 엄청 고생하시겠다 싶어가지고. 힘들어요. 우리 고생시키지 말아요. 그래서 네. 이현세 선생님이 정말 우리 정신을 빡들게 만든 거였었어요. 진짜로 너무 멋있었어요. 그림체도 진짜 사실 이런 그림체 되게 진짜 센세이션했어요. 우리 까치 어디 갔어? 난 까치 사람. 그렇죠. 우리 까치 같은 그림은 정말 잊지도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 짙은 눈썹. 이 깊은 까치머리, 눈동자. 요거 오똑한 까치머리, 코? 붓으로 탁탁탁 터치해서 한 게, 그래서 이분이 성공을 하니까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이제 따라했죠. 박봉성 작가님, 네. 막 재벌 만화로 까치. 유명하신, 동보다 최경도. 그리고 구영탄도 사실은 불청객. 이렇게 살짝, 예. 불청객 시리즈도 처음에는 까치의 모작으로 시작하시면서 이제 자기의 색깔을 발휘를 하신 건데, 정말 이분이 한 획을 거대한 강 아니면 파도가 그러니까 바다같이 홍해를 가르는 그런 느낌으로 등장을 하셨고 정말 대단했어요. 이 작품의 흡입력은 장난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저는 제 생각에는 이 스토리 작가가 있다고 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민기 씨라고 맞을 거예요, 김민기 씨. 네, 예. 김민기 씨랑 같이 작업을 했는데 나중에 소송으로 이제 서로 하셔가지고 맞아요. 이제 헤어지게 됐지만 저는 이현세 작가님이 야설록 작가님이랑 했던 작품들은 저는 거의 그러니까 보고서 제 취향이 아니라서 저는 제 취향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김민기 씨랑 했던 작품은 딱 취향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은 확 끌어들이는 그런 흡입력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현세 선생님이 김민기 씨랑 헤어진 거는 아쉬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김민기 씨랑 헤어지고 그 김민기 씨가 이제 구영탄 그분이랑도 작업을 했고 허영만 선생님이랑도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김민기 그 양반이 좀 나름 제야의 고수인데 우리는 잘 모르고. 그쵸.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아는 사람들만 그 세계에서. 네네네. 네. 그래서 그게 제일 좀 안타까워요. 스토리 작가가 이제 그때는 그림 작가에게 묻혀가지고 여러 가지. 그때는 뭐 저작권이란 개념이 없어서 네네네. 심지어는 글, 그림, 이현세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요번에 알았어요. 이 아, 외인구단의 하면서. 스토리 작가가 김민기라는 작가가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색깔이 확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는 이현세 선생님 어쨌건 되게 존경하고 되게 좋아하고 특히 그림 면에서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권가야 선생님도 계시지만 제가 이제 그림 면에서 굉장히 존경한다 그러면은 아직도 이현세 선생님을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제 기준. 제 기준. 넘어서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되게 균형감이 좋아야 되거든요. 잘생김, 예쁨 뭐 이런 거는 균형감이 누가 봐도 딱 너무 이렇게 이쁘다? 아니면 그냥 뭐 하나 이렇게 없이 하는 거는 이분이 정말 저는 제 그 본 중에 베가본드 빼고 베가본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 선생님이
그 이현재 선생님이 제가 남자 작가분 중에서는 가장 그림을 잘 그리시는 그림적으로. 저는 그래요. 예, 예. 그리고 아쉬운 거는 스토리 작가분이랑 그렇게 헤어져서 그렇게 돼서 다음 작품들은 이제 천국의 계단이라던가 네. 이런 거는 이제 무리수가 조금 있었죠. 여러 가지가 논란도 많았었고 그랬었어요. 실제로 본인이 또 어려웠고 그것 네. 때문에 소송을 한 6년 정도 하는 바람에 제 생각엔 김민기 선생님이랑 참 잘 맞았다고 그 두 분의 케미가 네. 서로 성향이 잘 맞았었기 때문에 이런 까치랑 엄지랑 이런 캐릭터가 그리고 그 허영만 선생님 작품을 볼 때 저는 항상 약간 이렇게 모자란 부분이 저한테는 네. 여성이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사랑 얘기가 살짝 모자랐어요. 그러네. 항상 저는 그러네. 그래서 허영만 선생님이 제 생각에는 크게 그때 뭐 많은 사람들한테 확 흡입력을 죄송합니다. 네. 선생님 못했었던 건 그 어린 나이에 저는 초등학생이었고 그때 네. 생각에 그런 거였었어요. 근데 딱 이현세 선생님은 사랑 이거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되게 끝까지 파는 매력 있잖아요. 되게 한 여자를 사랑해서 정말 자기 지고지순한 인생이 다 망가지더라도 이 여자를 지켜주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이런 남자는 이런 캐릭터는 그때 처음이었었죠. 바로 지금 그 지점 같은데 음. 그러니까 사랑이란 테마가 있잖아요. 네네. 이 주인공이 한 여자를 자기가 망가지는 것 관계없이 정말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좀 식상하다. 그럴 텐데 많이 해왔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거 관계없이 네. 바로 그 점이 사람들을 되게- 사로잡았던 그쵸, 거죠. 그쵸. 없었으니까. 없었으니까. 네. 그 다음부터 많이 나왔어요. 네. 드라마도 많이 네. 나오고 많이 나오죠. 뭐 미스터 선샤인의 그분들 여자 하나를 위해서 4명이 다 죽어요. 3명인가 보다. 네. 다 죽어요. 그래서 다 골로 보내더라고요. 그 여자분이. 미스터 선샤인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무슨 독립운동하는 얘기 아니었어요? 그런데 독립운동하면서 다 그 여자분 때문에 다 가요. 김태리 때문에. 근데 그냥 이제 미국 가서 살지. 까치와 뭐딴 얘기인데 까치와 엄지라고 했는데 엄지는 본명으로 계속 엄지로 나오는데 이제 오해성은 오해성으로만 한단 말이죠. 근데 까치라는 그게 설까치로도 나오고 뭐 하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뜨게 오. 되니까 이 이름으로 더 하고 그리고 어린애들한테 조금 그러니까 청소년 계층 뭐 이럴 때는 설까치 뭐 이렇게 그렇게 나왔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공부의 외행구단 이후로는 진지하게 이 선생님 거를 읽어본 적이 없네요. 요게 정점을 찍고 저한테는 가버렸기 때문에 이태원 클라스를 얘기를 네. 하고 싶었던 게 그때 당시에 80년대에 전두환 제5공화국 그때죠. 네, 그때였죠. 그때죠. 예. 그러니까 그때는 그때 상태에서 영웅 아니면 왜 사회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리더십 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그때는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까치가 가지고 까치 있었던 그러니까 아웃사이더적이고 막 리더십 있어 리더적인 건 아니잖아요. 네. 그냥 자기 잘나서 자기 독보의 열심히 장군 해서 네. 열심히 해서 내 능력으로 네. 이 사회에서 인정을 받아서 돈을 벌거나 뭐 그런 사회상이었었던 거예요. 그거랑 저는 맞아 떨어졌던 것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완전 영웅의 그런 뭐 안중근이나 뭐 그런 영웅이 아니라 하여튼 그때 시대에는 엄혹한 시절이었으니까 막 데모하고 그랬잖아요. 네, 대학생들. 사회는 그랬죠. 그러니까 네. 사회 비판적인 어떤 일성을 내기도 힘든 시대였었고 뭐 이렇다 보니까 만화에서는 그런 만화는 전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사회 비판적인 그런 거는 못 봤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이현세 선생님이 그런 시대적 정신을 가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차치하고 근데 그 시대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얘기를 버무린 거고 그 영웅은 아니어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살짝 고민했었던 게 80년대는 그렇다 치자. 그럼 지금은?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태원 클라스는 제가 만화로 보지는 않았지만 네. 이태원 클라스에서 나오는 그 김세로이 맞죠? 세로이. 박세로이, 세로이. 세로이가 요즘 우리 시대가 원하는 그런 영상이지 않을까? 꼭 이태원 영웅이라고 해서 영웅 그런 게 아니라 만화였어? 만화였어. 만화 원작이네요. 원작이었다고 들었어요. 저도. 그래서 그 얘기 해야 되나? 난 하고 싶었어. 아. 그러니까 고민을 막 했거든요. 80년대 그게 까치가 2020년대에 한 40년이 지난 지난 지금은
우리 사회가 원하는 상은 그러니까 까치처럼 혼자 외로이 뭐 이렇게 자기 능력만 막 해가지고 자기만 잘 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지금은 안 봤죠 인테오 클라스. 네, 저는 네, 안 봤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 소리도 안 보셨죠? 아, 좀 봤어요. 봤어요? 다는 못 봤지만 띄엄띄엄 봤습니다. 저 네. 내가 최근에 이분이 열심히 경쟁했고, 봤어요. 그래서 또 머리 스타일이 나는 좀 이제 손병호 인상- 감독 네.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쨌든 이 양반도 약간 독불장군처럼 자기 스타일의 야구를 하는데 네. 그 구단이 안 받쳐주니까 자기가 떠났다가 어쨌든 얘네들을 다 수습해서 맞아요. 했잖아. 이게 캐릭터 소개로 한번 넘어가면 네. 사실은 손병호 감독. 그러니까 이 주길놈의 사랑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다시 제가 만화책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나이에 다시 보니까 그 초등학교 때 봤었을 때는 그냥 까치랑 엄지만 보였었거든요. 사랑의 포커스가 그쵸, 러브라인에 쉬우니까 러브라인이 제일 쉬웠지 나는. 예. 아, 잠깐 야구 따위는 안 보였어. 잠시만요. 그러면 기왕에 이렇게 감독 얘기로 넘어가는데 전체적으로 주요 캐릭터가 누가 있는지만 간단하게 네네네. 소개만 한번 하고 감독 그쵸. 얘기, 손병호 감독 얘기를 한번 아까 좀 까치, 엄지, 뭐였어요? 네, 엄지. 엄지. 요 둘이 주인공이 사랑하는 주인공이죠. 사이. 예. 오예성, 최엄지. 어장관리녀라고 요 정도 할 수 있지. 그리고 그 그리고 라이벌이 최근에 쇼핑모스트 라이벌이 라이벌이 요거죠. 네. 까치랑 네. 이 둘이 라이벌이죠. 이름이 뭔가요? 라이벌 이름이? 마동탁. 마동탁. 예. 동탁이는 안경만 낀 까치예요. 잘생겼어요 이 오빠도. 아, 그렇구나. 아까 눈알이 안 나와. 눈깔이 안 나오는 남자. 끝까지 안경을 안 벗어서 이 사람 네. 눈알은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잘생겼다는. 선글라스 낀 줄 알겠다. 턱선이 예뻐요. 네.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엄지 엄지 동생 현지. 네. 현지는 어렸을 때 그랬을 땐 정말 못생기게 그려놓고 어떻게 나중에 또 엄지의 예쁜 버전을 왜냐하면 엄지가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부녀 이미지가 있잖아. 맨날 머리 올리고 나와요 아줌마처럼.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 그래도 젊은 여자 캐릭터가 나오는 게 필요해서? 좋았나 봐요. 게다가 이 친구는 이제 언니와의 사이에서 이제 까치를 사랑하는 그런 역할로 나와서 굉장히 막장 오브 막장을 해요. 진짜 그렇죠. 보고 있으면은 약간 사랑관 전쟁 느낌 조금 사랑관 나죠. 전쟁. 조금 나죠. 예. 초기판이. 뒤에 가면 좀 얘네들 네, 왜 이러나 다른 캐릭터인데. 스트레스 받습니다. 요거는 이거 마동타 백두산. 백두산 정말 사랑합니다. 이 포수죠. 네 포수예요. 이거는 뭐 까치에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저도 알겠네요. 굉장히 듬직하게 항상 까치 뒤를 봐주는데 까치가 맨날 얘 때려. 얘를 때릴 수 있는 건 나뿐이야. 까치가 또 그래. 까치는 그게 사랑이래. 짜증나. 또 맞아줘. 아버지한테 잘못 배웠네. 그니까 아빠한테 잘못 어긋난 배웠대요. 사랑을 배워가지고 이거 감독님은 그럼 나중에 한번 네, 제일 중요하니까. 네. 그리고 여기 사진에 이분 왜 팔이 안 조상구 나와? 씨. 예. 조상구 씨는 예. 이제 요 관계예요. 마동탁한테 엄청 당해요. 그러니까 무시당하고 연습 스파링, 아까 스파링 파트너가 아니라 연습구를 던져주는 연습구를 투수죠. 던져주는 투수. 예. 근데 엄청 모멸감을 줘요. 자식 앞에서도 모멸감을 주고 그래서. 근데 어쨌건 그래서 굉장히 나중에 그래 서력을 하게 돼요. 서력을 그럼 그러니까 서부 팀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그쵸. 조선은. 나중에 서부팀 들어가고 이제 우리 하국상 오빠 하국상. 네. 생긴 국상 것처럼 아니고 뺀질뺀질해요 이분. 네. 오, 예. 바뀌었네. 엄청 잘생겨졌네. 이거 나중에 그린 거라서 네. 요 두 분이 콤비예요. 둘이 계속 다니면서 아주 그냥 찌질찌질, 아주 그냥 쩌리쩌리. 근데 재밌어요. 그러니까 둘이 계속 다니면서 티격태격 하는데 훨씬 나아졌네. 아유 이게 더 나은데. 근데 이분도 짝사랑파. 이름이 근데 뭐예요? 쟁취해요. 이분은 최경도 씨. 최경도. 어쨌든 결혼에 성공한 거잖아. 성공은 했는데 나중에 이제 자기가 하도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 여자를 얻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여자한테 이제 좀 때리고 그래요. 많이 때리고 그래서 그게 이제 가정폭력범이에요. 때리는 것도 나왔어? 나와요. 아이고. 난 그냥 그래서 나중에 뉴스가 되죠. 프로포즈하는 장면만 돈 뭐 아니에요. 해서 그것만 그래서 했는데. 이 여자 기자가 그걸 파헤쳐서 아이고 이 여자 기자님이 홍 기자예요. 홍 기자. 홍정이라고. 배도엽의 그쵸. 애인 이 배도엽 맞지? 배도엽 씨 애인인데 배도엽도 동부 거기서 서부에서. 하다가 서부? 서부였었어. 서부였는데 에이스였는데 이제 슬럼프 오면서 빠졌다가 잘렸어. 혼자 지옥 훈련을 또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제 전력의 보탬이 되는 그런. 이 여자는 이제 자기 애인을 잘랐다 뭐 그런 이유로 이 감독한테
억하심정을 갖고서 이제 뒤를 파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좀 막장이에요. 막 감독한테 이제 좋아하는 척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야. 왜 이현세 선생님 만화도 그렇고 그 뭐지 아까 무당거미 허영만 선생님 만화도 그렇고 왜 여자들이 다 나빠? 아주 모든 여자들이 다 나빠. 엄지 엄마도 굉장히 보고 있으면 이 엄마 왜 이래? 막 돈에 미쳤나? 너무 속물이고. 네네네. 그리고 엄지도 사실 얼굴만 예쁘장했지 이 어장관리녀 되게 다 싫어하는. 그런데도 항상 좋아해 남자는. 예쁘니까. 그러니까 남자는 예쁘면 돈 다 쓰고 돼. 예쁘면 오케이. 그래 아름다운 것이 세상을 구한다. 그래 참나. 남자 작가의 한계 아닌가? 그럴 수 남자는 있겠지. 약간 뭐 아니면 좋은 그 것좀 당시에는 보고. 그 여성 캐릭터의 어떤 복합적인 성격을 주지 않는 네. 그냥 보조적인 역할을 네. 하는. 그리고 자기 어머니나 이렇게 네. 봐왔었던 주변의 인물을 핍박을 받으셨나 왜 그런지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되게 그때 당시 80년대는 여자들이 좀 캐릭터가 그런 캐릭터였어요. 한계가 있었어요. 예, 예. 야한 영화에서도 아마 그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지는 못했지만. 이거 그림은 최근 없었어. 외팔이 외파리. 이분이 바로 까치가 처음에는 까치랑 굉장히 티격태격해요. 근데 나중에는 가장 친한 그러니까 까치가 엄청 챙겨요. 거의 지역 훈련에 거의 처음에 입소해가지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외파리 엄청 멋있어요. 선수는 포지션이 뭐예요? 타자죠. 포지션까지는? 외팔이니까. 그러니까 타자예요. 수비 볼 때는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수비로는 안 수비도 나왔던 잘 것 같아. 보지만 타자이고 거의 지명 타자 같은 그냥 나중에 그림을 쓰지 않았을까? 까치가 엄지가 자기 좋다고 했는데 까치를 얘한테 까치가 저쪽 그 외팔이랑 엮어주려고 해서 나중에 되기는 해요. 현지랑 현지랑 외팔이가 돼요. 그런 게 있었구나. 우리 외팔이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름이 뭐였지? 최관. 최관. 네, 최관. 네. 최관. 근데 굉장히 외팔이라는 최관 캐릭터 멋있어요. 워낙 저기 강렬했죠. 외팔이를 그냥 빌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냥 강인했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멋있네. 것도 무협의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무협 옛날에 네. 외팔이 유명했잖아요. 왕후. 네. 국경의 갈가마기 생각나요. 네. 안 보셨죠? 못 국경 봤죠. 못 봤죠. 네. 볼 리가 없지. 그 외파리 검사는 일본의 유명한 외파리 검사 이야기가 있어갖고. 있죠. 네, 네. 그 외파리 검사 생각나. 안 그래도 일본에서 활동하다가 온 설정으로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감독님 얘기하자면 네, 감독님이랑 훌륭한 둘 다 일본에서 활동하고 이제 온 그런 거고 감독님은 굉장히 뭐라 하지 이게 이제 이현세 작가님의 그 색깔인지 김민기 작가님의 색깔인지는 이현세 작가님 색깔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일본을 싫어하죠. 반일 감정이 있어. 반일 감정이 네, 굉장히 반일 정서가 있어요. 네. 네네네네. 뭐 그걸 욕할 거는 아니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자연스러웠어요. 네. 우리 그 80년대 그때는 자연스러웠는데 지금 젊은 친구들이 혹시 이걸 보게 되면은 뭐야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의 감정과 정서니까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이현세 선생님 되게 마초이즘 뭐 이런 걸로 또 되게 욕먹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정말 마초고 마초인데 그리고 여자한테 근데도 되게 잘해줘요. 아까 홍정희 기자 기자한테 이분이 지금 결혼 안 하셨거든요. 이분이 정말 이분한테 두근거리세요. 러브라인이 살짝 있구나. 살짝 있었어요. 감독이 기자한테 두근거린다고요? 네, 근데 이분이 분명히 먼저 다가갔지. 다가가니까 약간 이제 고기 약한 고리가 거기서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네, 강인한 이미지였는데. 네. 그래서 살짝 두근거리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하고 싶었죠. 근데 이분은 시한부 인생이기도 했었어요. 무슨 암인가 뭔가 병을 앓고 있어서 자기 전 재산을 이 공포의 외인구단 이거를 위해서 그러니까 뭐 다른 구단이랑 그걸 하잖아. 지면은 돈 안 받겠다. 하지만 내 전 재산은 얘네들한테 준다. 지든 이기든 간에 그래서 이 외인 구단한테는 돈은 가게 돼 있는 시스템이었었다. 이분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집 팔았겠지 뭐. 상속자 없으니까. 근데 졌을 때도 그게 지급을 했었던 나는 그래서 아니 여러 가지 버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원래 안 주는 거였는데 에헷 그러면서 구단주가 좋다 이렇게 했는데 다른 버전에서는 뭐 그냥 일부 준다 아니면 기부를 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버전인데 원전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했던 말들이 굉장히 인상 깊은 것들이 강인한 말들이 많은데 그렇죠. 처음에는 내가 적어놨는데 이제 먼저 가장 유명한 게 뭐 강한 것은 아름답다. 뭐 이런 거죠. 그런 거 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동감을 했죠. 네. 근데 안성기 씨가 이제
했었는데 안성기 씨 배우 자체가 되게 매력 있고 카리스마는 있으니까. 근데 저는 약간 아쉬웠었죠. 좀 더 그때도 그 얘기 나왔었어요. 우악 이런 예. 느낌으로. 왜냐면 안성기 배우는 그때 당시 이제 그 약간 부드러웠죠. 지식인 느낌. 네, 커피. 예. 어. 강인하진 않잖아요. 멕시. 예.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잘 안 맞아. 제가 볼 때는 네. 그때도 영화에서는 그런 얘기 잘안 많이 맞았어. 나왔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최재성은 워낙 딱 그거였어. 원탑, 예. 잘 찾았다. 까치 자체다. 예. 근데 너 하나 본 걸로 이제 예. 만족. 당시 인기가 너무 많았고. 네, 대단했어요, 네. 진짜. 근데 그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는 저는 이제 그 오해성이라는 캐릭터를 우리 명절이나 이럴 때 해주는 설까치 캐릭터로 처음 보다 보니까 저한테 있어서 까치는 약간 장난스럽고 밝고 경박하고 뭐 약간 막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치. 근데 이제 명랑만화 실력은 같은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는데 공포의 외인구단 보면 되게 무겁고 약간 어두운 다크한 다 느낌이 어두워.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봤을 때 되게 좀 충격이었던 기억이 있어요. 공포의 외인구단이라는 걸 처음 봤을 때. 그게 저는 성인의 아직 느낌이지. 성인 물씬. 그게 되게 새로웠었다. 뭐 그런 느낌이 좀 이미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좀 중복되는 게 있는데 이 공포의 인구단은 선을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제 만화 가게 하면 약간 B급 문화 취급을 받았고 그다음에 어린이들이나 그쵸, 보는 어린이들, 거. 애들이랑 그래서 만화 보는 앞에는 항상 불량 만화 이런 게 그렇죠. 있었어요. 애들 네. 보면 안 된다고. 네, 그래서 뭐 못 보게 했었어요. 너무 많이 보지 말아라. 그런데 맞아요. 이 외인 구단이 나오면서 어떤 멘트가 바꿨어. 이제 뉴스가 나오냐면 전 사회 연령층을 다 흡수하는 아 진짜 홍해를 네. 갈랐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됐고 그게 이제 뭐 영화, 음반, 문화 그 심지어 이 전반에 이현세 작가가 맥주 광고도 한동안 찍었어요. 그럼요. 네. 아 생기기도 되게 잘 잘생겼어요. 네. 네. 잘생긴 매력 근데 배우고. 아까 딱 어. 보는데 갑자기 오세훈이 생각나. 그러니까 나도. 그렇더라고요. 아유, 근데 하여튼간 선생님이 되게 잘생겼어요. 잘생긴 지금 칠순을 앞두고 있는데도 멋있어요. 되게 잘생긴 시험이 또 이렇게, 네. 이렇게 잘 잘하도 어울려요. 멋있고 그 네. 푸르한 그 약간 손명호 캐릭터라고도 느낌 좀 있어. 그렇죠. 아래 하관이나 이런 네. 느낌을 보면 남자 같아. 딱 사회 남자. 현상이었다. 이거 자체는. 그래서 또 그 주인공이 주는 힘, 그 다음에 그림이 주는 힘, 그 다음에 어쨌든 제일 처음에 연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1부 10권이 나오면 다음 권을 기다리게 만드는 아우, 힘. 미쳤죠. 지금 생각하면 OTT 시스템인 거예요. 다음을 기다리게 만드는 힘이 정말 큰 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자잘자잘한 네. 에피소드는 큰 흐름에는 이렇게 필요하진 않은데 그리고 지나고 나면 생각도 안 나는데 우리를 기다리게 만들었던 힘은 32권을 볼 때의 그 마음. 아 근데 OTT 서비스 하셔갖고 사실 근데 OTT 서비스는 저 이게 좀 얘기가 새는데 그 얘기는 들었어요. 요새 왜 사람들이 모여서 드라마 얘기를 안 하는가? 라는 어떤 문제점을 할 때 그게 OTT 서비스 때문이다. 아. 각자 왜냐면 즐기는 게 다양해서. 그것도 그렇고 공통점. 예전에는 예를 들면 매주 한 화씩 올라왔잖아요. 아. 그러면 사람들의 그 얘기거리가 아, 다 똑같은 거예요. 아. 라인이. 아는 이제는 법이가 예. 시즌씩 올리니까 누구는 시즌 1에 2편까지 보고 아. 누구 시즌 1을 다 보고 막 이러니까 서로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맞추기가 어려워진 거지. 그러더라, 그래서 맞아. 예, 그래서 그런 병폐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 어떤 되네. 이야기를 예. 들은 적이 있어요. 맞네, 그러네. 맞네. 그래서 조금 OTT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드라마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 너 어. 스포하지 마. 스포하지 이렇게 말라 되고 나 그러고. 거기까지밖에 안 아, 봤어 이렇게 되니까. 그러게. 나는 그리고 또 지금 생각하면 그 일주일을 기다리는 그치. 설레. 낭만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소중해. 하냐면 나 몰아서 네. 뭐한 확 봐버려. 이틀 만에 봐버리리라. 그리고 까먹어요. 예. 맞아요. 이게 잘 까먹게 돼. 비워야 돼. 내 머리 용량이 좀. 그리고 뭐 언제든 볼 수 있고 막 이러니까 중요성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네. 마음속에 담는. 그러니까 애절하지 않아. 예. 그래서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진짜 홍해를 가르듯 한 있었죠. 거였고 저는 제 느낌에 제 때는 이상무 선생님과 딱 이현세 선생님 딱 잘라지는 그 포인트였어요. 이상무 선생님까지는 이렇게 가족 애들이 영랑? 보고 예. 그런 만화였었고 딱 이현세 선생님 딱 나타나면서 네. 모두가 즐기는 맞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나도 초등학생이니까 네. 봤으면서 재밌었으니까 우리 다 봤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현세 선생님의 가치는 거기서 있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심의가 굉장히 심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심의에 걸릴 만한 그런 묘사라든지 스토리 전개가 있었는데 왜 안 걸렸냐?
그 심의하는 사람들이 이걸 너무 재밌게 봤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도 얘기들이 뭐 그런 궁금하니까 얘기들이 다 저 찾아보다 보니까 그래서 그 그게 몰입한 나머지 별다른 태클을 안 걸었다고. 근데 그런 제 얘기들. 저기에는 그때 제가 만화가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데 강철수 선생님의 그 야한 만화도 다 나왔었어요. 있었죠. 네, 그래서 아니, 그때는 그때 3S 정책이기 네. 때문에 네. 또 한희작 선생님도 있었죠. 당시에. 김삼 예. 김삼의 네, 되게 스포츠 그래서 신문을 예. 이 정도는 뭐 이렇게 심의에 걸릴 게 어디 벗고 나오는 장면 하나 있어야지. 우리 엄지 하나도 안 벗네. 한 올도 안 벗었어요. 그분이 좀 슬립 좀 입어봤는데 그거 가지고 또 두근거. 난 남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두근거리셨나요? 그 정도 느낌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막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까치의 그냥 열렬한 진짜 완전 스토커 한번 보세요. 법정에 출두할 정도의. 이제 애정판은 지금 학산문화사에서 나왔는데 그 당시에도 이 대원 개통해서 출판했을래나? 기억이 안 나네. 아니 그때는 달랐어요. 대본 소용. 대본소는 대본 소용이 있었고. 그러니까 5권으로 출판될 때가 그때는 아마 있었잖아. 대원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에. 5권? 그러면 같은 계열이 학산하고 같은 적이니까 내가 이 애정판을 사게 된 게 실은 이제 내가 헌책으로 사가지고 5권짜리를 내가 갖고 있었거든. 근데 이제 우리 동네 절친이 그걸 빌려간 거야. 그때 걔가 가져갔다 또 친척들이 놀러와서 또 빌려줬겠지. 그럼 소재를 잊어먹은 거야. 예, 그래서 회수 불가해요. 얘가 그렇게 하고 해외 유학도 가고 뭐 해외 생활을 오래 했는데 나중에 한번 그때 그 책 어디 실명가는 책 어디 갔니 했더니 야 미안하다 아무래도 잊어먹은 것 같으니까 네가 사라 내가 돈을 줄 테니 그래서 이거 애정판 나왔을 때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그래서 이거로 갖고 있게 된 게 여기 이사 와서 장모였던 것 같아. 그치. 덕분에 또 내가 보고. 그리고 지금 또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또 앞서가는 시스템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글 그림을 같이 했단 말이에요. 보통 그쵸. 작가가 자기가 근데 이거를 분화해서 네. 자기는 그림에 집중하고 스토리 작가를 따로 쓰는 그런 대본 그게 이제 소용 알려져 있지는 하다가, 않은 거지 뭐. 나중에 근데 알려져. 그러면서 또 폐해도 생겼다고 폐해도 하더라고요.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이제 시스템이 돌아가게. 그래서 어떤 거 보면은 이현세 선생님 나중에 이제 유명해지다 보니까 뭐 욕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현세라고 써 있지만 딱 그림을 딱 보면 알잖아요. 아닌 거예요. 그 문화생들이 문화생 저도 예전에 그런 공장식 그런 데서 해본 적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무협 만화로 유명한 분이셨는데 그분 이름을 걸고 다 나가는데 솔직히 그분은 그림 하나도 안 그리고 얼굴도 못 봤어요. 그냥 다 작가들이 모여서 스토리 짜고 그 밑에 콘티 짜는 사람 있고 다 이제 일종의 그림 좀 그리는 사람들이 다 그 따라서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 사람 이름으로 나가는 네, 그 사람 이름으로 그래야 나가는 팔리니까. 네. 그러니까 영혼이 없지. 재미가 없고 그림에 대한 뭔가 이렇게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전 공포의 외인부담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 안 보게 된 게 이현세 선생님 거네 하고서 했다가 아닌 거예요 그림이. 그럴 때 그래서 이제 멀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잡지 연재하고 그럴 때 천국의 계단이 나오고 뭐 이래서 또 어머 하고서 이제 봤는데 그림은 정말 너무너무 멋있는데 더 세련되시니까 막 펜선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정제돼 있고 막 장난 아니었었어요. 근데 내용이 얘가 어머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그림 하나하나가 스크린톤 하나 안 쓰고 다 펜선으로만 하신 거거든요. 스크린톤은 안 썼어? 안 썼어요. 얘 뒤에는 요번에 보면서 배경은 이것도 펜이야? 이런 것도 다 펜이야. 진짜? 이거 거의 이거 누구의 이현세 작가의 노가다라는 얘기야? 그거는 작가들? 저기지. 작가들 문화생들하고 이렇게 해라라고 이제 지시를 하고 이제 알려주고 뭐 이렇게 했겠지만 하다 틀리면 어떻게 다시 그래요 이거야? 우리에게는 화이트가 있어요. 화이트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손대게 하지 않아요. 펜선은 정말 이렇게 돼야지 손댈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자 만화가님보다는 남자 만화가님이 훨씬 더 시스템화가 돼 있기 때문에 아무나 펜선 못 그리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가면 제일 단순한 지우개 것부터 하죠. 하죠. 그 지우개질하고 여기까지 먹이다 그러면 그거 막 손 맞춰서 먹칠하고 펜은 조금 더 가야죠. 여기 지금 대사의 명장면이긴 한데 그치, 여기 지금 혜성아 난 내가 원하면 뭐든지 한다고 했는데 이걸 지금 돌로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 그때 감성이. 그 돌에 비가 오니까 돌을 놔서 이렇게 한다는 건데
이거 야. 되게 시간 많이 걸리네. 그러니까 이거 한 되게 번만 줄 져달라고 잘못 엄지가. 그래서 마지막 게임을 혜성이가 져요. 맞아요. 일부러 져주죠. 근데 그때가 이제 사실은 공으로 뛰어들고서 머리에 공을 맞고 향해 뛰어들어서 얼굴에 맞아요. 예. 주먹에 그 공을 쥐고 안 놔주고 하면서 이제 맞아요. 그러니까 그 공이, 그러니까 동탁이가 친 공을 혜성이가 온몸으로 막아서, 근데 왜 하필이면 얼굴이었는지 네. 얼굴로 맞고 떨어진 공을 자기가 꽉 쥐어서 백두산이 막 그 공 뺏으러 가서 빨리 이걸 잡아서 터치만 하면 되는데 그 공을 꽉 쥐어가지고 못 뺏어가지고 쓰러져서 정신이 나갔는데도 못해서 이제 경기를 졌다, 그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었죠. 그래서 지금 하면 참 욕 먹을 텐데. 그쵸. 그런 억지 스토리는. 마동탁이 그때 타법이 뭐 이렇게 좀 공포한 타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마동탁 자체가. 그래서 그 일부러 이제 또 했던 게 그래서 더 직접 했기 때문에 다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그렇습니까? 같았으면 뭐 고구마 그쵸. 하나 입에 목에 넣었다 이런 식의 평가를 받겠죠. 그쵸. 지금 그 보면은 스토리는. 아니 처음에는 되게 술술술 재밌는데 점점 갈수록 얘가 이제 엄지가 결혼했는데 네. 사랑한다고 거기까지도 괜찮은데 막 현지가 나와서 오빠 사랑해 이러고 그럼 또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혜성이가 정신이 살짝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정신이 나가서 엄지랑 착각하는 엄지로 거지. 착각을 자꾸 하면서 엄지를 현지를 엄지로 대하면서, 근데 현지는 그걸 알면서도 난 오빠가 좋으니까 받아줄 거야. 언젠가 내 사랑이 카마가 되겠지. 막 이러고 언니 둘이 화해해. 막 이러고 둘이 자리를 그러니까 해주면 막 혜성이가 막 이렇게 되고 막 그런 연속이었을 때 그때가 고구마였었어요. 그 현지 걔도 제정신은 제정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희한해. 지금 생각하면.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얘기 들어보면 등장인물들이 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게 아까 제정신이 제가 없는 얘기한 예. 큰 흐름에는 지장이 없으나 다음 이야기를 뭔가 좀 기다리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재미는 있죠. 자극적이죠.